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현재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7번 풀 차례입니다. 7번. 갑은 을에 대한 근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죠. 그러면 갑이 1순위 저당권이고 병이 2순위 저당권임을 알 수 있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자, 담보 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권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 1번은 X가 됩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네, 그죠? 같은 얘기죠.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변제하는 순간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옳은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X입니다. 자, 우리 판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는 취득 요건인 거죠. 다만 그 등기가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효력 존속 요건이다? 아니고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따라서 불법 말소가 됐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이니까 저당권을 이유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자, 3번과 4번을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은근히 시험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근데 이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고 있죠?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권을 이유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등기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소멸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사람도 소멸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 매각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졌죠?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은 소멸됐고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5번. 만약 갑 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예요. 자, 무효인 등기는 유용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요. 그 효과가 소급되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이 등기가 유용이 되면 병이 뭘 봅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X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끝이에요. 자, 증축됐거든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대요.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은 원래 건물에 부합이 된 거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므로 기억은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죠.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이죠. 자, 이거는 일종의 주된 권리 설정된 저당권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런 논리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자, 갑의 토지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을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으로서 뭘 가지고 있냐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과 함께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니은번도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죠. 근데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아파트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전 등기는 뭐만 받으면 되죠?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고요. 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 돼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인지 후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의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효력이 미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30현재 문제 거의 유사하죠. 앞에 문제하고. 결론은 뭡니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저당권에게 미쳐요. 조심할 것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그런 건 뭐죠? 따지지 않아요. 니은번 저당권 설정 이외에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과실이거든요. 과실. 자,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하려면 압류해야 되고요. 압류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디귿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이죠. 압류 이전의 과실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디귿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물상대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자,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압류를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자, 물상대의성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에요?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그 전세금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하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물상대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후 저당권자에게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류를 해야 돼요. 제3자가 하든 저당권자가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압류했더라도 물상대입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물상대입권의 객체가 되는 가치 변형물이 뭐가 있나요? 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받게 되는 그 보험금, 또 아니면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나 수용당했을 때 수용보상금,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 대표적인 가치 변형물인 거죠. 대하여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입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입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죠. 오히려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면 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를 보호할 문제지 저당권자를 보호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어요. 강제 취득된 것이 아니라 협의, 쌍방 간의 합의로 취득이 된 거죠. 이거는요, 수용이 아니라 법적 성질이 뭐인 거죠? 매매인 거죠. 따라서 이때 받게 되는 그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입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협의 취득이라는 말 꼭 잊지 마세요. 그죠?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을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건물을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갑이 1번이고요. 을의 전세권이 두 번째고 병의 저당권이 세 번째인 거죠. 그죠?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따라서 갑의 1번 저당권 소멸되고요. 병의 2번 저당권 소멸하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전세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게 돼요. 그 다음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갑을 병의 권리는 싹 소멸하고요. 정의 유치권은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누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가 답이 되고요.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1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이 신축됐어요.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됐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이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그죠? 따라서 이 을 저당권자는 갑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이 을에게는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X 토지에 대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X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괄 경매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해서도 대금이 나온다면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범. 을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물론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간수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거든요. 디귿번, 저당권 설정 시티 X토지의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은 옳은 것이네요. 1번, 저당권 설정지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했어요. 그럼 이 D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경락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필요비 유익배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디귿 하나니까 4번이 답이네요. 13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됐네요.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했죠.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누구죠?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경매권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임차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병 거고 병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정합부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 정의 저당권이 이건 토지 사용권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임차권에도 미치겠죠. 두 가지가 쟁점이겠네요.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누구여야 됩니까? 갑의 소유여야 합니다. 근데 토지 임차인 병이 소유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시행 후 무가 경락받았어요. 그러면 정의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이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참 틀린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이 경매됐다 그래서 내 집의 저당권이 소멸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요 정의 저당권은 뭐에 있는 거예요?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거고 을의 저당권은 어디예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경매된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이 뭐 될 일은 아니에요? 소멸될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건물과 토지는 전혀 별개의 부동산인 거죠. 옆집 아파트가 경매된다 그래서 우리 집 저당권이 소멸될 일은 없는 것처럼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이 X를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고 문제는 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꼼꼼히 분석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일단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 시효안서 소멸했어요. 채권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무엇도 소멸합니까?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3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제3자의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소멸이 되네요.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죠. 자, 이건 뭐죠? 혼동이죠. 자,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뭔가요?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근데 혼동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 지상권에 제3자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상권과 토지 소유권이 한 사람 앞으로 몰렸지만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므로 저당권은 지상권도 소멸하지 않고 무엇도 소멸하지 않습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인 거죠.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뭡니까? 저당권이고 중복해서 뭘요? 소유권을 갖게 됐죠. 근데 존속시킬 필요가 없대요. 따라서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갑은 을소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의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이거 중복되네, 그죠?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편집까지 이렇게 껴드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은 을소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의 Y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경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을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안 되는 거죠. 또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에 되자면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어야 하는 거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토지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인 을의 소유니까 이때는 일괄경매가 가능한 거죠.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것은 병이긴 하지만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누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견해요.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당권에 관한 두 번째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